반갑습니다. 역사 뒤집어보기 역설의 이완영입니다. 지금 폐수 낙랑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약 4부까지 여러분들 아마 이제 보셨을 겁니다. 어느 정도 정리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방송을 전해드리는 이유가 동북공정이 지금 계속 이제 참 말 그대로 위험 수위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들려온 소식은 조선족들의 이제 한글을 폐지한다는 거. 한글 물론 이제 다 우선적으로 다 폐지는 하지 않겠지만은도 일단은 한자를 우선으로 한다는 정책이 집행된다는 그런 소식까지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문제는 낙랑과 폐수 문제는 남북 문제, 앞으로 남북 통일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심각성을 전해드리고자 이 방송을 지금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정리 시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남북 통일을 가로막는 한국사. 여러분들 1, 2, 3, 4부에 보신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에는 낙랑과 폐수가 한반도 북부에 있다고 지금 그동안 우리 국민들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중국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대로 한국사를 그렇게 표기하면서 한반도 북부는 원래 중국의 역사 영역으로 표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앞으로 남북 통일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 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정리 시간을 통해서 올바른 이제 낙랑과 폐수에 대한 정확한 의식을, 역사 의식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5부에서는 좀 심각성이 있는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말 그대로 1부, 2부, 3부, 4부에서는 여러분들 문헌이라든지 고고학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원래 낙랑 폐수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원래 요서 쪽에 있다가 그 다음에 어디죠? 요동으로 왔죠. 그죠? 역도원에 이제 수경주라든지 이런 기록이 나오고 또 당나라가 어떻습니까? 그런 기록을 바탕으로 자기들 영토가 요동이라 해가지고 고구려에 있는 곳을 침략을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보시면 참 그거는 코미디죠 보면요. 왜? 원래 당나라가 자기들이 원했던 그 땅은 어떻습니까? 낙랑의 땅은 요서 지역이기 때문에 전쟁을 고구려하고 크게 전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역사 영역이 바뀌다 보니까 수나라 당나라가 돼요. 고구려 본토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수경주 역주 하나가 어떻습니까? 그런 역사의 전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제는 오늘 이 시간에는 더욱더 심각하게 이 요동까지 들어온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 그 평양성은 여러분들 4부까지 정리되신 것처럼 한반도 평양이 결코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물렀다면 또 어느 정도 돼요. 부담감이 없게끔 지금 낙랑군이라든지 이것은 요동에 있었다라고 지금 한국사가 표기되면 그래도 다행인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 오부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평양을 어디로 갖다 가지고 오느냐? 한반도 평양으로 비정해가지고 낙랑군을 끌고 들어옵니다. 참 이게 너무 쇼킹한 사건인데 보면요. 너무 쇼킹한 사건. 그런 이제 역사관을 정립시킨 그런 이제 역사학자들, 역사학자는 아니지만도 조선시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진짜 존경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역사관을 5부에서 조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낙랑을 북한 평양으로 끌고 온 사람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정리된 거 보신다면 고구려의 평양이 어떻습니까? 고려의 평양 서경으로. 자, 이번 이제 5부 내용은 요 내용을 말씀드릴 겁니다. 고구려의 평양이 이제 고려의 평양, 서경하고 이제 맞물리지죠. 그러면서 이제 조선의 평양으로 연결되는 고리.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청자들이 잘 보셔야 될 게 평양이라고 다 같은 평양이 아닙니다. 고구려도 평양이 어떻습니까? 도읍지가 여러 개입니다. 그런데 그 평양이 같습니까? 다 다른데 조선 총독부 학자들이 또 우리나라 유학자들이 어떻습니까? 그 평양이 하나의 평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이전에 조선시대 이전에 이제 쭉 역사서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본다면 어떻습니까? 그 평양이 요동의 평양까지 갈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한국사에서 평양은 한반도 평양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의 유학자들도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지금 이 한국사도 이 평양이 뭐다? 고구려의 수도 평양이 지금 한반도 평양이다라는 쪽으로 다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자, 이런 심각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내용을 볼까요? 여러분들 삼국유사 한번 원래 원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이 당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삼국유사에 나온다고 하지만도 실제로 아마 학교에서 공부하시면서 죽을 때까지 삼국유사 원본 보시고 공과 호랑이 이야기 하시는 분도 없을 겁니다. 대부분 학교에 노트에 기록된 거 그것만 보고 알죠. 근데 원래 여기 원문에 보시면
단군에 대한 기록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수도가 나오고 있고요. 수도도 뭐냐면 보시면 그냥 단순한 수도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들 여기 나옵니다. 자, 여기에 오늘 여러분들 포인트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자, 곰에 관련된 이야기 쭉 나오면서 어떻습니까? 신단수 이야기가 나오고 자, 한웅하고 어떻습니까? 한웅에게 결혼해 주기를 원한다는 내용.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들이 나중에 뭐냐면 단군 왕금이다. 그리고 그 시기가 언제냐? 바로 요임금 때다. 이런 이야기 기록이 쭉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밑에 보시면 도읍지가 뭐냐면 여러분 보시면 평양성이 나옵니다. 평양성. 평양성에 이제 상공유수에 뭐가 하나 더 붙느냐? 그 평양성에 뭐가 붙죠? 지금의 서경이라는 그 내용이 하나가 더 포인트가 추가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 서경하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우리나라 국민들. 아, 평양 옛날에 고려시대 때 그 서경이 우리나라 평양 그 위쪽 개성 위쪽에 그게 서경이 아니냐 하는데 최근에 고고학은 어디로 나오느냐? 그게 그쪽이 서경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림 많이 아시는 뭐죠 보면요. 묘청의 난. 묘청이 서경천도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과서 보시면 서경천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개성위에가 서경이라 나와요. 그거는 천도 아닙니다. 이사입니다. 이사. 그냥 이삿짐 센터 불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천도 아니에요. 거기까지 그 정도 올라가는데 무슨 북부를 논하면서 뭡니까 보면 뭐 우리 요동을 수복한다는 그런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보면 그때 서경은 어디냐? 요동 쪽에 있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근에 많은 학자들이 이 서경을 뭘로 잡느냐? 다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한반도의 서경이 아니라 어디죠 보면요. 요동 쪽의 서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고고학 이름까지 다 밝혀내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조선의 그 국후가 조선이라는 내용이 있고 도읍지가 백악산 아다살이다. 근데 여러분들 곰과 호랑이 단군 할아버지 이야기 들었는데 도읍지가 백악산 아사다리라는 거 여러분들 여기 나오죠 보면요. 그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쭉 보시면 장당경이 또 나와요. 여기 보시면 쭉 기록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장당경 아사달이 나와요. 백악산 아사달, 장당경 아사달 이것도 다음에 한번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중학교 때부터 국사 배우면서 자, 백악산이 장당경이 아사달이 어딘지 여러분들 가르치는 선생님 들어보셨습니까? 아무도 없죠. 왜? 이야기 절대로 안 합니다. 그리고 지명까지 나와요. 그게 뭐냐면 궁울산에 있다. 지금의 금미달이다. 그러면 옛날에 이제 은어라든지 이둔문자라든지 이런 걸 추적해가지고 이걸 들어가 보면 그러면 백악산 아사달이 어디냐, 장당경이 어디냐 이런 것이 나오는데 없어요. 이런 이야기 절대 안 해 우리나라 학자들. 그리고 결론이 뭐냐? 아, 백악산이고 아사달이고 다 듣습니까? 뒤로 치우고 평양성이다. 요리 나와버립니다. 평양성. 여러분들 평양성이 백악산입니까? 장당경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궁울산이 나오는 거 이거는 이둔문자인데 들어가 보면 나중에 어떻습니까? 할빈으로 나옵니다. 번역이. 9월산이라는 것도 나중에 보면 돼요. 이제 할빈하고 관련된 음을 가지고 공부하다 보면 다음에 나누겠지만 이야기 나누겠지만 그런 쪽으로 다 기결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 절대로 안 해요. 안 하고 뭐죠? 곰과 호랑이, 마늘, 쑥 이야기. 그래서 단군신화. 요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삼국유사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 삼국유사에 그게 아니에요. 곰이 어딥니까? 어디 뭐 수도 등했다고 단군 할아버지가 곰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여기 자세하게 기록 나오고 그다음 뭐냐 고죽국이라는 기록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뭐냐면 기자조선이 뭐냐면 고죽국 쪽에 있었다. 쭉 이야기 나오죠. 거기에 한사군을 나오는데 여기서는 뭐냐 상군밖에 없습니다. 한사군이 아니라 상공유사에는 상군이 나오면서 현도라든지 낭랑 대방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 지금까지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아, 평양이 지금 대동강이지. 아, 거기에 현도, 낭랑, 대방이 있었지. 요렇게 지금 국사를 어떻습니까? 광복에 지금까지 가르쳤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들? 1부, 2부, 3부, 4부를 잘 보신 분들은 이 기록만 보더라도 한국사를 정확하게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국사 시간에 이 원문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거. 요게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아까 서경 이야기 했죠. 지금 우리나라 서경 열이 다 잡아놨잖아요. 그죠? 여기가 서경이라고. 묘청이 여기 갔다고 이게 뭡니까? 묘청이 난이라 해가지고 다 죽여버립니까? 반란이라고. 여기 간거 여기 있던 것이 요리 가는데 무슨 천도예요, 이사지. 나중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서경의 실제 위치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오른쪽 그림 보시면 이쪽이 서경이라는 거예요. 서경. 요리 가가지고 어떻습니까? 옛날 고토회복을 하자는 게 이게 묘청이 어떻습니까? 묘청이 원했던 그 역사관인데 요거 묘청에 어떻습니까? 서경을 요쪽으로 만들어 버려 놓으니까 완전히 묘청을 어떻습니까? 또라이로 만들어요. 또라이로. 여러분들 이게 북벌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원래 평양에, 왜 이제 평양에 자, 기자가 들어오는 배경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기자 조선이 있었던 거 아니냐, 왜? 족보에 우리 이제 기시다든지 쭉 받아보면 다 나오지 않느냐 하는데, 그건 나중에 역사적 연유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자, 고려시대에 현 대동강이 뭐냐면 기자묘가 세팅이 됩니다. 만들어져요. 원래 기자가 와 있었던 게 아니라 기자 가짜묘가 만들어져 가지고 강북 위에 북한 학자들이 도저히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한 번 더 보자 해가지고 다 파헤쳐 봤습니다. 안 나와요. 아무것도 없어. 빼딱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묘입니다. 가묘. 가짜묘였어요. 가묘. 자, 왜 기자묘를 여러분들 평양에 썼을까요? 여러분들. 바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보시면 그때까지도 바로 평양의 강동인에 있는 대박산에 당군릉이 있다는 내용이, 그런 기록이 계속 내려왔습니다. 무덤도 있었고요. 당군릉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군이 어떻습니까? 있었던 곳이 뭐다? 그 앞에가 뭐다? 이만이 있었던 곳이고, 그 다음에 그 앞에가 뭐죠? 기자가 있었던 곳이다. 요리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기자도 이만도 한사군도 다리에 평양에 있는 당군릉이 있는 평양 쪽으로 어떻습니까? 요리 다 가져와 버리는 겁니다. 요래 가지고 우리나라 역사가, 상고사가 완전히 어떻습니까? 김밥듯이 되면서 말아먹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동북공정을 다 이제 인정해 줄 수 있는 빌미가 만들어져 버리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다음 장면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기자묘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여기 가보시면 기자묘라고 다 써놨죠. 옥수수밭이에요. 옥수수밭. 이 양반이 진짜 기자가 어떻습니까? 당군이 세웠던 고조선을 통치했던 왕이었다, 임금이었다. 중국에서 요리 대접하겠습니까? 옥수수밭에 만들어 놓겠어요? 지금 평양에 있는 거. 지금도 우리나라도 아니겠죠? 여기 있다 하더라도. 그죠? 근데 지금 가보시면 기자묘를 찾아가 보시면 어때요? 너무 쓸쓸한 무덤이에요. 물론 이 양반은 성인이지만 어떻습니까? 또 동이족이지만은도 한반도 안으로 안 들어왔다. 이게 보면 당군이 다스리는 영역의 그 테두리에 있었지 보면요. 자기 고향 땅 와서 여기서 어떻습니까? 다스리면서, 소국 다스리면서 생을 마감했지. 언제 평양까지 들어왔습니까? 평양에 있던 양반이 돌아가시는데 묘를 여기 있어요? 이 거짓말이잖아요, 보면. 그죠? 여러분들, 여기 기자묘가 있고 지금의 비석이 요리되어 있습니다. 중국에 가보면 다 그대로 다 써놨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비석 뒤에 뭐라 써놨는지 아십니까? 자기들의 기자묘가 여기 있는 이유를 몰라요. 또 기자도 자기들도 중국사에서는 정확하게 인정 안 한 거고, 왜냐면 사료 분석을 하다 보면 글이 나오는데 여기 뒤에 비석 뒤에 뭐냐면 한국에서 그렇게 주장한다는 내용을 비석 뒤에 써놨습니다. 참 배꼽이 잡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이야기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테고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평양에 어떻습니까? 기자하고 모든 것이 기자, 이만, 한사군이 세팅이 됩니다. 자, 근데 원래 여기 보시면, 자, 아까 앞에 보시면 1, 2, 3, 4부에 어떻게 되죠? 요새에 있는 낙랑과 폐수가 어디로 옮기죠? 요동에 있는 고구려의 평양성 연길 쪽으로 번역이 되면서 돼요. 수경주가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되죠? 바로 요동으로 오죠. 근데 이제 가보시면 명나라 시기 때는 보면 뭐냐면 이제 혼선이 생기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시대가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파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명나라 때 대명 일통지 보시겠습니다. 압록강 동쪽에 있으면, 압록강 동쪽에 있으면 다른 이름으로 왕금성이라 한다 부르는데 기자의 나라이다. 이거는 여러분들 어느 지역인지 아시겠죠? 자, 요동에 있던 왕금성이 지금 어디로 와버렸어요? 자, 대명인통지 어디로 와요? 압록강 동쪽으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성 밖에는 기자 무덤이 있다. 한나라 때 낙랑군 지역이었고, 자, 낙랑군도 들어와 버리죠. 그 다음에 뭐죠? 중요한 게 뭐냐? 밑에 거 보십시오. 진나라 의회 기간에 고련, 장수왕이 어떻습니까? 장수왕이 고련이잖아요. 고연인데 고연이 이성에서 처음 거주하기 시작했다. 근데 문제는 3, 4부 보신 분들 아시죠? 장수왕이 머물렀던 성 평양성은 요동이었죠. 그죠? 그런데 대명인통지 들어가면서 어떻습니까? 이제 이게 혼잡이 돼버리는 거예요. 위의 이야기는 지금의 우리나라 평양을 이야기하는 거고, 밑에 어떻습니까? 장수왕 이야기는 어디죠? 요동의 평양이에요. 평양. 근데 양쪽을 같이 써버립니다. 자기들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평양이라 하고, 밑에는 뭐죠? 요동에 장수왕이 그때 있었던 바로 어떻습니까? 요 양쪽에 평양을 써놨습니다. 그러면서 거기가 뭐다? 낙랑군 지역이다. 세팅을 다 해버리죠. 그 후 서경으로 불렸고, 원나라가 어떻습니까? 동영로라고 하였다. 요리 이제 해놔놓으면 돼요. 사람들 읽어보면 이제 도대체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평양이 평양이고, 그 평양이 왕금성이고 낙랑군이니까 바로 우리나라네. 아, 압록강 동쪽이니까 우리나라 평양이네. 요리 나와버리죠.
근데 이제 사료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보시는 분들은 뭐죠? 아, 그거 위 부분은 맞는데 밑에 부분은 뭐에 보면요. 장수왕이 머물렀던 평양은 우리나라 지금의 평양 아닙니다. 요걸 구분하셔야만 어때요? 이제 명나라 때, 청나라 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그런 사료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청나라 한번 기록 보겠습니다. 자, 명나라 때 그리 가다 보니까 청나라 때도 어떻습니까? 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을 없앨 수가 없어 놓으니까 하나로 통일을 할 수 없으니까 또 기록을 어떻게 했느냐? 자, 보십시오. 자, 낙랑의 동쪽에 고구리가 있고, 여러분들 낙랑의 동쪽에 고구리가 있고, 그다음에 조선에 한사군이 있었다. 이 위에 보시면 이러면서 기록 보십시오. 이게 이거 보시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기록도 뭐냐면 똑같이 뭡니까? 양쪽 기록을 다 같이 쓴 겁니다. 한반도 평양인지 저 요동에 있는 평양인지를 어떻습니까? 구분을 잘 못하게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낙랑의 동쪽에 고구리가 있다. 쭉 그런 기록 나오고 있고 보면요. 그 다음에 쭉 보시면 그 밑에 기록 보시면 어떻습니까? 조선에 한사군이 있었다. 뭐 이러다 보니까 청나라 때 조선은 어딘지 아시죠? 그죠? 이거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낙랑의 동쪽에 고구리는 또 어딥니까? 이러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게 방향이 안 맞아요. 근데 그러면 뭐냐? 대청일통지도 똑같이 요동과 한반도 평양 두 가지 기록을 한 것이다. 요걸 이렇게 그다음 명나라하고 같은 기록하고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다가 완전하게 이제 한반도 지금 우리가 말하는 북한의 평양으로 낙랑군, 왕금성 모든 것이 폐수까지 어떻습니까? 이동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뭐냐면 여러분들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기자조선을 한반도로 완전히 이제 정착시키는 그 작업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거기에는 가장 대표적인 역사서가 뭐냐면 여러분들 기자지입니다. 기자지. 누가 썼습니까? 윤두수 아시죠? 조선시대 문신 윤두수가 어떻습니까? 기자의 기록을 모아가지고 1580년 이 사료집을 만드는데 문제는 이 사료집을 만드는 사연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왜? 여러분들 기자조선이라면 기자는 지금 어때요?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 동북공정한다면 중국 사람이죠. 뭐 동이족이든 뭐 어떻습니까? 그런 종족을 떠나서 일단 기자는 중국의 역사상 범위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적어도 조선시대라면 기자에 대해서 정보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그 시대 때 어때? 명나라입니다. 그죠? 명나라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윤두수가 명나라에 산사로 갔는데 명나라의 사인들, 선비들이 어떠세요? 윤두수한테 찾아와가지고 야, 기자에 대해서 좀 설명해달라. 이래 나오는 겁니다. 기자에 대해서. 근데 윤두수는 어때요? 더 몰라. 왜? 그때까지도 기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평양에 됐습니까? 기자 묘는 있었지만도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두수도 당황하는 거예요. 왜? 이 양반들이 자기들이 알아야 될 명나라 쉽게 말 학자들이 알아야 될 기자를 자기한테 와서 물으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이 사건을 치르고 난 뒤에 바로 윤두수가 조선에 오자마자 뭘 만들었느냐? 그동안 사설, 중국 그때 명나라에 있는 사설하더니 모든 사설을 끌어들여가 어떻습니까? 그것을 취합을 해가지고 만든 책이 바로 기자지예요. 기자지. 예? 초기부터 뒤에 나온 기자에 대한 이야기 계속 만들어진까지 진위 구분 없습니다. 진위 구분 없이 무조건 있는 내용을 싹 다 잡아가지고 어떻습니까? 쓴 책이 기자지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다? 명나라 사람들이 당신 그 조선의 그 평양에 있는 그 기자입니까? 진짜 기자야. 요리 나오니까 어때요? 윤두수도 그냥 맞는갑다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지금의 평양을 말 그대로 기자조선의 중심지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이제 기자지가 나오면서 나온 거고요. 여기에 이제 쉽게 말하면 미가통급 아주 어떻습니까? 강력하게 세기를 받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율곡 이 선생의 기자실기가 나오면서 그렇게 만들어져 버립니다. 자, 기자실기가 또 쓰이면서 어떠세요? 이제 당군이 이제 쉽게 말하면 뒷방 늙은이처럼 뒤로 빠지면서 기자를 들어옵니다. 하지만 당군을 함부로 부정은 못해요. 왜? 그냥 모르겠다. 기록이 너무 오래됐다. 요런 이야기를 하면서 잘 피해가지 당군이 신하다. 거짓말이다. 이런 말 함부로 안 해요. 왜냐하면 모든 그 시대 때 조선 사람들의 정서에 뿌리에는 뭐가 있다? 역사에는 당군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유학에 미치는 학자들이라도 어떻습니까? 당군을 부정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선생이 어떻게 했느냐? 기자가 한반도로 와서 동이족을 교화시키고 고조선을 건국했으면 이제 이게 어떻습니까? 유린체 돼버리는 거에 보면 자, 이상해진 역사 스토리가 당군이 없어지면서 어떻습니까? 고조선을 건국했다는 표현도 나오고 기자가 와서 동이족을 교화시키고 그럼 당군은 교화 안 시키는가? 우리 당군 조선 세워 가지고
그다음에 당군과 당군조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부정하면서 기자조선 틀을 잡아가는,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 기자실기가 나오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나가는 학자가 있는 반면에 어떻습니까? 끝까지 이것을 반대하는 학자도 조선시대에 많습니다. 우리 뿌리는 당군이라고 명확하게 어떻습니까? 못을 박는 학자들도 많았어요. 단지 여러분들 오늘 보시는 몇몇 이런 조선시대 때 중심 학자들이 어떻습니까? 당군을 뒤로 밀고 기자를 앞으로 당기는 바람에 어떻습니까? 기자조선이란 말이 완전히 조선시대에 자리 잡게 되는 배경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나오잖아요. 자, 기자가 와서 우리 백성을 천한 오랑캐로 여기지 않으시고, 참 이게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잖아요. 이게 이율국 선생의 실수입니다. 이런 표현 쓰면 안 돼요. 뒤에 이거 틀림없이 비판받을 줄 안다면 이런 표현 안 썼어야지. 이율국 선생도 여기 보시면 후하게 길러주시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럼 우린 그때 옛날에 야만이 놀고 놀았어요. 보면요, 놀고 날마다 할 게 없어가지고 우리나라는 기자에게 하나는 은혜를 받았으니 이런 식으로 기자 실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역사관에 어떻습니까? 주체 사관을 많이 흔들어 버립니다. 자, 이율곡 선생은 이런 반면에 또 어떻습니까? 자, 유황 선생은 뭐냐면 대동야성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만약 당군 시대라면 아늑한 태고 시대라 증명할 수 없고 부정을 못 하잖아요. 부정을 못 하니까 증명할 수는 없고 기자가 처음 봉해지고 나서야 겨우 문자는 통했으나 삼국 이전은 대개 논할 만한 것이 없다. 논할 만한 것이 없고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몰랐지. 솔직히 깨놓으면 이황 선생이 삼국시대 이전 때는 몰랐잖아요. 자기가 몰랐지 논할 게 없는 게 아니지.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그죠? 그렇게 표현했어야 되는데 자기는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논할 게 없다고. 이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런 학자라도. 자, 이런 기록이 대동야성에 내려오는데, 자, 이게 기자가 와서 기자조선이 있었다면 그 전에 뭐습니까? 이만이고 전부 다 조선이 있었다고 나오는데 그 조선은 누가 세웠습니까? 기자가 오기 전에 만들어진 조선은 누가 세웠어요? 당군이 세웠잖아요. 근데 왜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말이지. 여기 와서 건국을 했다는 식으로. 여기는 어떻습니까? 이제 봉해졌다고. 봉해졌다는 자체는 뭐죠 보면요, 당군이 있었다는 것을 부정을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자, 이제 여러분 표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자, 우리 조선시대 왕 중에 가장 존경받는 왕이 누굽니까? 세종대왕이죠. 우리 이제 훈민정음, 우리 언어 뭐 다 가였습니까? 참 그 자부심, 그런 문화, 그죠? 근데 세종실록 지리지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런 유학자들의 이제 정신이 살살살 어떻습니까? 중화주의로 접어들면서 우리는 소중화로, 한반도가 소중화라는 의식이 계속 강화되다 보니까 그런 양반들이 어떻습니까? 이제 역사책을 쓰고 지리지를 쓰는데 어떤 지리지를 써버리냐. 여기 보세요. 자, 세종실록 지리지에 평양부에 뭐가 나오냐. 평양은 뭐죠? 평양은 본 삼조선 구도다. 삼조선의 옛날에 도읍지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요임금 때다. 신인 당군이 어떻습니까? 당군이 와서 나라를 세워 평양의 당군을 도읍지를 세웠다. 그 다음에 기자가 나왔다. 그 다음에 이만이 나왔다. 그 다음에 낙난군이 있었다. 요런 기록이 어떻습니까? 세종실록 지리지에 그대로 들어가요. 그 내용이. 조선시대 때 완전히 어떻습니까? 이제 요동에서 완전히 어디로요? 한반도 평양으로 못을 박아버리는 사건이에요. 이렇게. 또 왕명에서 만들어지는 세종실록 지리지까지 어떻습니까?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어떻습니까? 빼도 박도 못하게 이제 요소도 잊혀지고 요동도 잊혀지고 어때요? 이제 한반도 평양으로 완전히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 여기 여러분들 보신다면 이 내용이에요. 삼조선의 원래 구도다. 이 표현도 여러분들 뒤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삼조선이 어떻습니까? 옛날 도읍지다 이래 나오는데 원래 어떻습니까? 삼조선은 여러분들 뭐시죠 보면요, 삼조선은 원래 사만강경이에요. 제 다른 방송에 보셨을 겁니다. 고조선이 어떻습니까? 당군께서 진안을 다스리고 만변환을 어떻습니까? 부당군을 두어서 다스렸다는 거. 이게 이제 사만강경으로서 어떻습니까? 원래 이제 삼조선이라고, 그 나중에 사만이 삼조선으로 바뀌는데 조선시대 접어들면서 이 삼조선이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역사 왜곡돼 버렸냐. 만진암 변환에 어떻습니까? 사만이 삼조선이 아니라 뭐죠 보면요, 여러분 아시는 당군조선, 기자조선, 이만조선이 삼조선이라고 말이 이렇게 만들어져 버립니다. 자, 이게 이제 삼조선. 여기서 이제 세종실록 지리지의 삼조선 어때요? 말 그대로 고조선이 사만강경이 아니라 어때요? 당군, 기자, 이만을 가르치는 그 조선 용어로 쓰이면서 그 수도가 뭐다? 평양이라고 못을 박아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있었다? 나중에 이만이 차지했고 낙난군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이렇게 세종실록 지리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사만간, 올바른 사만간,
삼조선과는 원래 만진한 번안이고 어떻습니까? 단권조선, 기자조선, 이만조선으로 나중에 역사가 조선시대 때 완전히 어떻습니까? 조작돼 버립니다. 삼조선이. 그러면서 뭐다? 단군과 기자와 이만의 중심지가 지금 현재 평양으로 고착화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런 배경에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논해드린다면 이런 배경이 만들어지는 또 이유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조선시대 때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백겸이라는 학자가 있죠. 바로 동국지리지를 쓴 사람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어때요? 이 양반이 나중에 이익하고 정약용 선생에게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자, 어떻게 써버리냐?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동국지리지에 보면 낙랑군의 위치에 대하여 한반도, 평안도, 황해도, 경기도, 연해로 어떻습니까? 이 양반이 지정을 해버립니다. 자, 이렇게 지정하면서 어때요? 그러면서 낙랑군에 달린 행정구역을 현재 강원도 대관령으로 넘어 영동 지역까지 확대되는 역사를 어떻습니까? 동국지리에 그 내용에 갖다 써버립니다. 요걸 누가 아주 열심히 탐독했느냐? 조선시대 때 유명한 학자인 이익과 정약용 선생이 이 책을 탐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를 더 얹어가지고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책을 펴냅니다. 자, 그런 내용도 여러분들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성호사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호사설 보시면 어때요? 자, 한백김의 책을 읽고 감동받은 이익이 어떻게 글을 쓰느냐? 낙랑 땅을 요즘 사람들은 경주에 있다 하기도 하고 평양에 있다 하기도 하고 요동에 있다 하기도 하는데, 자, 이런 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다 검증을 해야 되는데 검증이 없어요. 요동에 있었다는 말도 그때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는데 신라와 고구려를 다 봉하여 낙랑을 삼았다 했으니 그렇다면 경주와 평양을 낙랑이라고 정한 것도 이때부터일 것이다. 그 다음에 낙랑태수가 요동에 살았다 했으니 그렇다면 요동을 낙랑이라 정한 것도 이때부터일 것이다. 이러면서 쭉 나가지고 어때요? 생각건데 강원도의 동쪽에 가까운 곳은 예맥이고 서쪽에 가까운 곳은 낙랑인데, 예맥이라는 것이 또한 동쪽 바닷가라는 것이니 지금의 영동의 모든 고을과 춘천으로 서쪽으로 춘천에 이르기까지가 모두 그 땅이었다. 이래 나옵니다. 자, 이익 선생이 이렇게 글을 쓰는 배경이 뭐냐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도 삼국유사에 기록된 어떤 낙랑이 크게 보면 세 가지 부류가 나오는데 나중에 언급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돼요. 이 양반이 정립을 못했기 때문에 한백김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욱더 헷갈려가지고 어때요? 논리 자체가 더욱더 어떻습니까? 피하게 되어버립니다. 이익 선생이 이렇게 이제 낙랑에 대해서 이 삼국유사 기록이라든지 쭉 삼국사기 이제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기록 보신다면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기 생각을 정리했는데 이제 이게 요리조리 섞이면서 어떻습니까? 지금 말 그대로 한반도 이제 북부 지역을 완전히 어떻습니까? 강타하는 그런 쪽의 논리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정약용 선생의 논리를 한번 여러분들 유심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방강력고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 아방강력고가 유명한 책이죠. 어떤 유명한 책입니까? 우리나라 역사 영역을 연구하는데 많이 쓰이는 책이죠. 그러면서 또 유명한 책으로 무슨 책입니까? 조선 총독부가 가장 많이 애용하는 책입니다. 많이 애용했던 책이고 지금은 우리나라 한국 사학자들이 반도사관을 주장할 때 가장 많이 찾는 책이 이 책이고요. 가장 많이 인용하는 분이 바로 정약용 선생입니다. 물론 이분은 학자로서 어떻습니까? 뭐 천재적 과학자로서는 대단히 유명한 분인데 역사관으로는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빼도 박도 못하는 반도사관을 만들어주는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아방강력고인데, 여러분들 여기 볼까요? 여기 보시면 아방강력고의 폐수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동수경의 녹수, 그 다음에 살수, 자, 녹수를 압록강으로 잡고요, 살수를 청천강으로 잡고 폐수를 대동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 여러분들 이제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 아시죠? 이거 다 조작됐다는 거 압니다. 여러분 위치. 자, 여기 어떻습니까? 녹수가 압록강, 지금의 압록강이냐, 살수가 지금 청천강이라고요, 그 다음 대동강이 폐수라고요. 여러분들 원래 폐수는 요소 쪽에 있었잖아. 나나였잖아요. 보면 그 나나가 지금 대동강까지 왔어. 미치고 환장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보면 이 방송 듣고 분노를 안 한다, 그건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한국인도 아니고. 왜? 너무 심하잖아요. 보면 요소 쪽에 나나가 왜 우리나라 대동강으로 와? 여러분들, 자, 이렇게 어떻습니까? 자, 아방강력구에 정약용 선생이 이렇게 올려버리니까 그 다음 어때요? 그대로 가는 게 대세가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보시면, 자, 정조대왕에게 다산이 이런 일을 글을 올립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까지 세상에 이름을 떨칠 만한 지리서라고는 한 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박학한 선비를 선발하여 상엄의 수경과 역도원의 수경주를 모방하여 동국 수경을 얻으면 한 책을 편찬하게 할 것입니다. 해가지고 자기가 지리서를 쓴다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런 내용으로 이제 자기 아방강의거나 이런 책의 내용을 써버리는 겁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수경을 참고한 것도 아니고 수경주를 참고한 것도 아니에요. 정약용 선생이 충분하게 어떻습니까? 역사학자로 분석했다면 수경에 말하는 폐수는 나나 요서 쪽이구나. 수경주에 말하는 폐수는 요동에 있는 고구려의 평양성 주변에 있는 폐수구나. 요걸 분석했어야지. 요거는 분석 안 하고 어떻습니까? 평양이라는 이름이 갖다 놔는 이름 하나로 어떻습니까? 기자조선 찾으면서 왜 우리나라 평양에 갖다 놔버려? 이것도 정약용 선생의 가장 아마 위에 하늘에 계시다면 어떻습니까? 야, 내가 진짜 치명적인 실수를 했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큰 실수를 한 거예요, 보면. 왜냐하면 문헌 자체가 어떻습니까? 앞문헌 자체를 부정하고 평양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살수까지 어떻습니까? 청천강으로 끌어들여버리는데 대동강 이게 말이 됩니까? 최근에 이제 젊은 학자들이 이걸 다 찾으려고 가보니까 발칵 뒤집힌 거 아닙니까? 자꾸 이제 우리나라 역사 지금 정리해놓은 게 다 가짜가 되니까. 그래 놓으니까 조선 총독부에서는 야, 이 끝내주는 자료다. 왜? 모든 한국사가 어떻습니까? 중요한 사료가 한반도 내로 다 만들어버렸잖아요. 한반도 내. 만주도 안 넘어가. 압록강으로부터 안으로 쫙 다 끌어들여 나오니까 돼요. 조선 총독부가 이 책을 얼마나 잘 활용하겠습니까? 반도 사관 정립의 최고의 책이지. 최고의 책. 그 다음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내용 중에 이걸 보십시오. 녹수는 압록강인데 수경에서 특히 이름을 녹수라고 부르겠다. 이런 거 없어 기록에. 여기 녹수가 수경에 말하는 녹수가 우리나라 압록강이야? 정약용 선생이 몰랐습니다. 이거 솔직히 그런 실수한 거예요. 일본 서기에는 압록강이 4만이 있다 있고 성리재진을 보면 황하, 장강, 압록이 천하 3대수라 있다. 일본 서기를 그때 어떻습니까? 이제 많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 조선의 학자들이 갖다 쓰거든요. 그래 정식 나간 우리나라 모 학자 이름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학자들은 뭐냐면 가야가 임나라고 그때부터 살살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부터 저 뒤에 가면 갈수록 자꾸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살수는 청청이다 즉 대령수이다 하면서 살수도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살수 지명이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다 없애고 했는데도 어떻습니까? 살수가 그쪽 지역이란 거, 요동 쪽에 있는 지역이 나와요, 지명이. 그 논문은 최근에 아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살수도 어떻습니까? 한반도 내가 아니라 원래 고구려가 평양이 한반도 어떻습니까? 내가 아니라 요동이었으면 여러분들 살수고 다 어디 있어야 됩니까? 위에 다 있어야 되잖아. 그죠? 왜 한반 안으로 다 갖다 놔버렸습니까? 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하나 더 이제 보겠습니다. 자, 다산 시문집에 보시면 어때요? 자, 이항문 이제 다산 선생 쓴 거 보면 한무제 사군을 나눠 설치한 것은 신이 생각하는데 진분 한 곳만이 우리나라 국경 밖에 있고 나머지 지방들이 낙랑은 지금은 평양도, 평안도, 항해도 지방 쭉 나오죠. 현도는 지금 한경도, 임도는 어떻습니까? 열수 이북으로서 경기 지역이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역사책 어떻습니까? 한사군 한반도 평양에 있다는 거 누가 그 틀을 잡아줬느냐? 누가 잡아줬습니까? 중국에서도 못 잡아줘. 왜? 자기들은 모르니까 한사군에 대해서 정확한 위치를 누가 잡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잡아주고 조선시대 학자들이 잡아주고 그중에 대표적인 분이 누굽니까? 정약용 선생이 한사군 위치를 잡아줍니다. 요 아이러니한 이 사건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 시간이 더 논하고자 하는데 시간이 여기서 오늘 마무리 짓고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